부의 인문학.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백 년 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없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어라.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다. 독서와 돈 버는 것 사이에 분명한 상관이 있다. 주식 시장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특히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모르면 후회하게 된다. 자장면 가격이 50년 동안 300배 올랐다. 1971년에 지어진 여의도 18평 아파트는 47년 만에 448배 올랐다. 시간은 절대로 화폐 보유자 편이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 승리할 수 있는 투자나 사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하고 패배하는 군사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뒤에 이기려 든다. 싸움을 잘해 이기는 사람이란 이기기 쉬운 것을 이기는 사람을 말한다. 승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승산이 적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논리다. 이길 가능성도 없는 싸움을 선택하여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주식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업 선택도 그렇다. 그럼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북은 육상 시합 대신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해야 한다. 이런 게 전략적 사고이다.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남보다 못하는 약점은 무엇인지 고려하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라. 세상의 변화 속에서 당신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하라. 또 반대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고려하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라. 전략을 형성하는 5가지 경쟁 요소를 이 책은 직접 언급하고 있다. 돈이 되는 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시각으로 분석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도시는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중심 지방 도시는 침체기를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에 힘입어 기업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옮겨간다. 인터넷 혁명과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은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제 장소는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를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그게 바로 혁신 산업이다. 자원보다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을 말한다. 인터넷,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같은 산업 등이다. 이런 산업은 풍부한 인재들 간의 지적 자극과 전파, 인터넷, 통신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혁신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 주요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도시의 흥망성쇠를 전망할 수 있다. 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단, 슈퍼스타 도시 내에서도 격차는 벌어진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동네가 뜰 것인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도시의 진정한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져서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저자는 즐거운 도시가 번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도시, 구체적으로 음식 문화,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흥하고 번성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낮아도 즐거운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고 통계가 대변해주고 있다. 만약에 소득 대비 집값이 싸다면 그 도시는 향후 번성할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시장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타인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중요하다. 반면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이타심 때문이 아니고 이기심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그리고 제빵업자의 박의 정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했다.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엔진이다. 인간은 친절, 박의 정신, 동포애 같은 고귀한 심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인 본능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흔히 집값이 오르면 투기꾼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데 집값을 올리는 건 투기꾼이 아니다. 경제 상황이 집값이 오를 만하게 되었기에 오르는 것이다. 경제가 호황이고 소득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른다고 애덤 스미스가 이미 말했다.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볼 때 지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통이다. GTX가 생기면 주변 집값과 상가값이 어떻게 될지, 역시 이미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근거로 보면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이렇듯 역사 속 경제학 거장들, 거인들의 통찰력을 빌리면 실전 투자 전망의 해안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